나루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정영은 씨가 쓴 책이고요. 입시 컨설턴트. 자, 원래 입시 관련 책이 사실은 이제 이제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고 해서 몇 권 읽어보면은 이제 좀 유사한 패턴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입시 관련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 발췌를 엄청 많이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책으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발췌를 많이 하는 만큼 사실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이 책은 상당히 이제 아이를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중고생들 학부모님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마치 대학교처럼 이 선택 과목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절대평가를 하게 되고 등등의 일단은 그런 변화가 지금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미리 읽어본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입시 관련 책은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두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 어떤 책은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정석으로 쓰여진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이제 저자가 이제 머릿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까놓고 한번 말해보자. 사실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제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에 갖고 있는 참 진짜 의미는 이러이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떤 그 제도가 갖는 이 겉으로 드러내는 취지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겉으로 드러내는 취지는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쓰는 두 부류의 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제도를 차근차근 잘 설명하는 책과 그 제도에 관련해서 사실은 담겨 있는 함의를 쉽게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잘 안내하는 책이 될 것이고, 상당히 이제 스탠다드한 형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스탠다드한 형식의 책을 많이 보는 것이 훨씬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까놓고 한번 말해보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많이 아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알아야 되는 스탠다드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상당히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몇 부분 발췌한 부분, 발췌는 되게 많이 했는데 몇 부분만 살짝 보고 어떤 스타일의 책인지를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글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상담하면서 아이의 부모님이 좋은 대학에 문과로 들어가 봐야 요새 취직도 힘들대 그냥 이과로 진학해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사회에 나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할 만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사실은 문이과가 있었는데 이제 또 뭐 통합도 되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래도 통합이 된다 한들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문과형인 사람과 이과형인 사람이 나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당장에 언어를 좋아하는 친구와 이런 걸 좋아하는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나눠지듯이. 근데 지금 포인트는 요즘 이제 워낙 이 일자리나 이러한 것들이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완전히 치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문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더 지금 극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러한 부모님의 염려들, 좋은 대학에 문과로 들어가 봐야 취직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아이를 염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일단은 첫 서두로 이제 넣고 있습니다. 정기시험이 사라진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학년제나 학업보다 진로 탐색을 우선하여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을 아껴 학교 안팎에서 열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적성과 소질 그리고 꿈을 찾으라고 준 일종의 입시 유예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치열하게 진로를 고민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너의 꿈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고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본질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사실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유학년제. 사실 자유학년제를 지금 이 저자의 말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서 자기 진로 탐색으로 그 시간을 쓰면은 참 좋기는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행정을 논할 때 그 책상머리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거를 그냥 이른바 이제 관련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른바 책상머리 행정, 그러니까 책상에서나 통하는 행정이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바라볼 때 대표적으로 자유학년제가 그래요.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진로를 고민하면서 어떤 진로가 있지, 나는 어떤 게 잘 맞을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다 그냥 시험 안 쳐서 즐겁게 그냥 공부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러나 1년 더 놀 수 있는 기간, 중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험 공부할 필요 없이 1년 더 놀 수 있는 기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학생이 뭐 게으르다, 학생이 엉터리로 그 방법을, 그 시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 내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 공부도 해보고 정말 고생스럽게 어떠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아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한 번도 초등학교 때도 시험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하고 네 진로는 찾아보아라 이러니까 완전히 코미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머릿속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경영학과.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경영학과 가면은 나는 이제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나는 회장이 되고 싶어, 나는 경영학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막상 경영학과 가보면은 엄청나게 경제 수학이랑 회계학이랑 이런 거 하느라고, 또 통계학이랑 하느라고 경영학과가 그야말로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라는 사실을 경영학과 가서 알죠. 그러면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영학은 내 적성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거를 해보기 전에는 경영학 하면 막 아까 얘기했듯이 또 외국인으로 따지면 이제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무슨 뭐 빌 게이츠라던가 이런 인물들, 뭐 주커버그라던가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경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머릿속에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거니 하고 갔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수학을 많이 쓴다는 사실,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는 사실, 특히 회계학 공부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 그거는 부딪혀보고 이제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과목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싫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 적성에 맞더라 하는 것은 시험을 치러보고 시험 공부를 정말 이른바 빡세게 해봐야 그게 알 수 있는 건데,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공부해보고 네 진로를 찾아봐 이래버리니까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솔직히 고수의 직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도 대학교 가서 알았던 것이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인데, 베인&컴퍼니나 뭐 맥킨지라던가 이런 것들, 보스턴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거는 학생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직업도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취업 설명회를 할 때 그 회사에서 취업 설명회를 와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걸 봄으로써 저런 직종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사실 취업 설명회도 안 가버리거나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취업 설명회조차도 안 가는 그러한 이제 취업 설명회를 가지 않은 학교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학교를 가도 그런 직종이 있는지 그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형태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금감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로스쿨을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략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등등의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사실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진짜 놀랄 정도로 야 객관식 시험 주관 이거는 이 문제는 객관식이야 이 문제는 주관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 들고 선생님 객관식 주관식이 뭔데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애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식 주관식이 뭔데요? 라고 하는 객관식 주관식도 모르는 학생한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직종들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봐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뭐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미국 어느 도시가 제일 좋더냐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주었다라고 해서 자기 진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책상머리 행정에서나 나왔을 법한 발상인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자유학년제도 그냥 3년 줘버리죠. 그냥 중학교 내내 한번 저기 진로 탐색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비로소 공부하면서 시험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하죠. 뭐 만약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찾아서 그렇게 막 찾는 활동을 해서 찾아질 것 같으면 그게 아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 빡세게 해봐야 된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적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유학년제가 이렇게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 너는 치열하게 진로 고민을 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고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렴 이라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점입 가경 점점 더 이제 이른바 이제 학생들은 요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들. 물론 뭐 좋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제 예상은 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집 큰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요. 같은 반 애들 자습할 때 보니까 다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더래요. 우리 아들은 이제 1학년 1학기 진도 나가는 중이거든요. 놀라서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예 고등학교 전 과정 다 봤다는 애들도 꽤 있던데 저희 아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 4월이 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학부모님들이 학원문을 두드립니다. 내 아이만 빼고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선행학습시키지 않았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특목고 입시를 위해 준비하던 선행학습이 평범한 학생들에게까지 퍼져나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나치게 선행학습이 강조되면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을 탄탄히 하는 것보다는 남들처럼 선행학습을 해야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당연하게도 부작용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가감히 노를 외치기도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실체 없는 라이벌과 내 아이를 비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학년 때는 이런 선행학습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양육하던 부모님도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낮아지자 불안함에 신념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다고 합니다. 늦은 만큼 더욱더 아이를 책짓질하기 시작하지요. 선행학습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2학년과 하고 있거나 혹은 고등학교 과정이 끝난 애들도 있더란 말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님이 학원문을 두드렸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아마 이런 부류였을 것 같아요. 본인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이른바 입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셨거나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정보가 왜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선행학습에 대한 이슈는 인터넷만 살짝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선행학습 누가 뭘 한다 뭐 한다 얘기들은 그 동네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금시초문으로 모르기는 쉽지가 않다. 단지 아까 이야기하듯이 선행학습을 남들은 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안 시킨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들 하는 줄 나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쨌든 입시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졌거나 혹은 너무 바쁘셔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을 경우의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은 들고요.
선행학습 많이 하죠. 그러면 선행학습이 왜 가능하냐?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끝내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역시 앞에 나왔던 자유학년제와 이슈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학년제는 학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준 1년 기간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상당히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서 쓰는 1년이라고 해봤자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는 굵직하게 정해놓으면 돼요. 나는 선생님 같은 교직에 갈 거야. 나는 저기 경영 관련해가지고 뭐 회사 취업할 거야. 나는 주식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같은 거 할 거야. 뭐 등등등등. 그냥 아니면은 나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할 거야. 혹은 어찌되었건 나는 과학 쪽으로 갈 거야. 등등 굵직한 큰 틀에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선택밖에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게 선택되었다면 자유학년제는 진로 탐색하느라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요.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는 집은. 어차피 학교 시험 안 쳐버리니까 그 학교 시험을 치렀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선행학습이 불가능한데 학교 시험 안 쳐버리니까 다른 기타 과목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수학이랑 영어 이러한 주요 과목에 대해서 미리 선행을 뽑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시험을 안 치니까. 예전 같았으면 시험 공부했을 시간에 계속 수학, 영어만 계속 공부시키면은 그러면 학교 시험도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상당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바람이 자꾸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순진하게 놀거나 혹은 진로 탐색만으로 1년을 진로 탐색을 1년 쓴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진로 탐색만으로 1년을 다 쓴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굵직하게 카테고리 정했으면은 빡세게 이른바 미리 다음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써버리니까 누구는 1년을 놀고 누구는 학교 시험 없는 1년을 주요 과목을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마 역설적으로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시작하면은 선행학습에 대한 선행의 정도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그 현행 공부,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쁠 테니까 어찌되었건 이러한 부분에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자기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이 포인트인데요.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낮아지자 불안함에 신념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다고 합니다. 늦은 만큼 더욱더 아이를 채찍질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신념이 고귀해도 그것이 성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그 신념의 꽃은 피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이고 중학생 때까지도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시켜야지 하면은 오히려 그 학생이 받을 고통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이냐를 잘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선행학습 이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좋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입시를 하면 아예 공부가 쉬워진다. 제가 봤더니 생각보다 발췌를 많이 했는데 읽을 만한 내용이 많다는 뜻인데요. 한번 수험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입시 관련 책을 한두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